오늘장 클린업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멘텀 짚어주세요. 네. 오늘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삼성 그룹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쪽에서 이제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 추진 소식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 그룹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섰는데, 일단 오늘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이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의 이제 실질적인 지주회사격이기 때문에 네. 이번 모멘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에버랜드 상장. 이전에 5월에 SDS 상장이 이제 빅 이슈가 됐었고, 이후에 계속적인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서 증권과 언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수혜 종목,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나올 것인가 참 귀추가 주목되는데, 에버랜드 상장 의미,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삼성 이제 그룹들이 삼성 그룹 안에서 지배 구조가 계속 빠르게 개편이 되고 있죠. 지금 바로 이건희 회장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몸이 이제 악화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선정된 이유 세 가지 잠깐 짚어드리면요. 먼저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되겠죠. 올해 이제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부를 에버랜드에 이제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SDS나 SDS하고 SNS의 합병이나 그리고 이제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건강상의 악화 문제 이후에 이제 지배구조를 계속 개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에버랜드가 상장하게 된다면 역시 이제 그 관련 업체들 상장 차익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장 차익을 볼 수 있는, 즉 에버랜드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단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종목들을 선정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배구조의 중심에 위치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예. 상장 차익 같은 경우는 뭐 딱 알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장을 함을 통해서 뭐 올라간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인 것 같고, 지배구조 중심에 있는 기업은 지배구조 중심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지주사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그런 가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실질적인 지주사로 본다면 바로 이제 에버랜드가 될 텐데, 네. 또 에버랜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 핵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뭐 지분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지배 구조의 중심에서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예. 자, 오늘 에버랜드 상장과 관련해서 클린업 트리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트리오 하면 수익률 차원에서는요, KCC, 보관그룹의 STS 반도체, 그리고 에버랜드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TV, 이렇게 세 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아예 좀 강했던 종목들로 본다면 뭐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트리오로 구성된 종목, 역시 이제 KCC는 가장 먼저 트리오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일단 꼽아봤습니다. 예. 자, 어떤 기준, 또 어떤 기대감 앞으로 가질 수 있는지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KCC 보죠. 네. 먼저 KCC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상장 차익이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겠죠. 현재 에버랜드의 지분을 17%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은 지분법 이익이 예상된다는 부분에서 단기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으로 지금 오늘장에서 강한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상장 차익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상당히 실었고요. 신고가 나왔고, 뭐 이 대형주가 1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상장 차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반영됐다라고 얘기들 나오던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상장 차익을 환산했을 때 금액으로 뭐 따져본다면, 뭐 지금 오늘장에서 주가가 반등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반영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KCC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고 해도 이후에 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주가가 앞으로 랠리를 다시 한번 펼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벨업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그 상장 시세 차익 더불어서 업황과 성장성까지 함께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삼성물산이죠. 예. 네, 두 번째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죠. 삼성물산이 지금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물산은 이제 에버랜드의 지분으로 본다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1.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삼성물산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삼성물산 쪽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한 4.06%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추후에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그 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에버랜드가 M&A를 통해서 M&A보다는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또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확보를 통해서 향후에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이 결국은 합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 모멘텀은 좀 작지만 앞으로 이 시나리오 자체도 사실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앞으로 에버랜드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이슈가 한번 발생된다면 이만큼 이제 주가가 더 크게 레벨업되는 그런 이슈는 없겠죠. 따라서 삼성물산도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가 더 크게 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또 삼성전자까지 합병을 해서 다시 인적 분해를 하는 과정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 후계권은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많이 기운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에버랜드 쪽에서의 지분을 지금 가장 많이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분을 에버랜드 쪽에서 이제 삼성물산을 흡수함으로써 삼성전자 쪽의 지분을 또 확보를 해 나간다면 그만큼 이제 경영권 승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후에 합병과 인적 분할 이슈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고요. 삼성생명은 어떤가요? 네, 삼성생명은 지금 에버랜드 쪽에서 이제 반대의 입장입니다. 즉 삼성생명이 에버랜드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 아니고요.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현재 20.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생명이죠. 따라서 에버랜드의 거의 이제 바로 밑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상 바로 밑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바로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지금 구조 과정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생명을 세 번째 기업으로 선별해 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또 경영권 승계 이 과정에서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 아래에 전자, 물산, 생명 이렇게 놓이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버랜드 중간 지주사 형태인 거죠? 네, 바로 이제 중심부에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뻗어 나가는 과정,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삼성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생명이 나머지 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홈런 종목을 골라서 종목 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동참 한번 하고 싶어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지 진짜 수익이 나는 것일까? 또 지금 고점을 잡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KCC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의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전개됐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향후 지배구조의 재편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로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에 위치해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삼성생명을 꼽아왔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인수나 또 인적 분할 과정에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삼성생명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기업 자체의 어떤 매력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 개편의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은 현재 이제 삼성 에버랜드에서 그리고 삼성생명으로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삼성전자로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SDI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출자 구조 안에
지금 이제 형성 중이고요. 그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삼성 에버랜드의 바로 밑에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생명이 다수의 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생명이 앞으로 삼성그룹 안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는 관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지분법 이익이 바로 발생되지 않지만 2차적으로 지분법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삼성생명이요, 에버랜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카드의 지분율을 각각 이제 1.5%, 지금 이제 4.65% 그리고 34.4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지분법 이익에 발생이 된다면 역시 이 이익의 반영은 바로 삼성생명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2차적인 수혜가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뭐 핵심 계열사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는 점.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다량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삼성생명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렸지만 에버랜드 쪽에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 정도 보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20.7%대의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생명이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생명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배구조 이슈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라는 것이 이 종목별로 한번 감안을 시켜봤을 때, 반영시켜봤을 때 얼마까지 목표 주가를 잡느냐, 이 기준도 사실 좀 잡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적정 가치를 매기기에는 예. 아직은 지금 개편 중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기업의 가치를 환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번 이제 삼성 전반적인 그룹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결국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도 시장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시장에서 큰 어떤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같이 아직까지 환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장의 랠리를 한번 이끌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의 모멘텀,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생명의 차트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5월 달에 최저점, 5월 8일 날 저점이 96,600원 정도에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삼성그룹주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불면서 주가가 단계 108,500원까지 한번 올라왔고요. 역시 이제 주가 조정을 통해서 한번 이제 숨고르 과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뭐 삼성그룹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현재 2.9에서 거의 3% 정도의 등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계열사의 상승폭 대비했을 때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순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 중심에 위치할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102,5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조금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네. 10만 원에서 10만 1,00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 밴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이 기업의 앞으로의 가치를 지금 환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이 기업의 적정 가치 수준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상에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고려해서 본다면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1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대응하실 때는요. 손절가는 한 99,000원 정도 자리를 적절한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목표 주가 10% 정도 수익률을 주셨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좀 매력이 더 있겠다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잡아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버랜드 상장과 관련해서 삼성의 지배구조의 핵심에 위치되어 있는 또 핵심 계열사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삼성생명을 황민혁 전문가 보고 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에서 뵙겠습니다.